안녕하세요. 영화 샛길로. 저는 감자. 네오. 나무예요. 제가 오늘 추천 영화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안개 속의 풍경, 테오 앙겔로푸스의 그 영화인데요. 처음에 사실은 이 감독을 제가 몰랐고요. 이 감독을 알게 된 것은 이 음악 때문에. 예, 그 이제 독일의 그 마이너 레이블에 ECM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이저가 거의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너였었는데 그 ECM의 이제 얼굴 마담인 엘리니 카라임드루의 음악이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항상 이제 콜라보로 같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영화 음악을 했던 이 감독을 알게 되면서 이 감독에 그냥 홀릭됐던.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고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네. 저는 음악이 무서웠어요. 음악이 나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영화 볼 때 이렇게 또 안 좋은 일 있나 하고 준비하게 되는 음악이어가지고 우울한 음악으로 좀 좋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장면마다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는 오보에가 이제 네. 메인 악기로 등장을 하는데 그 오보에가 솔로로 혹은 뭐 소나타로 혹은 뭐 다양하게? 현악 오케스트라랑 함께 이렇게 어루만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음악이 되게 쓸쓸하고 슬프지만 그게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음악 좋았어요. 그 슬픔을 만져주는. 네.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그 여자아이가 불라 아이가 이제 알렉산더잖아요. 이 두 명이 안개 속에서 뭘 하나. 얘네가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되게 좀 뭐랄까 기이하잖아요. 뭔가 감춰주긴 하는데 또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그래서 그 안개 속의 풍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고 있다가 봤는데 그 제 엄마 찾아 산말리 있잖아요. 만화 영화. 아빠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리가 얼마큼 되나 했더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만리. 아니야. 아니 지금 안개 속의 풍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말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찾아가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만리가 4,000km래요. 아 예. 그러니까 거의 아빠를 못 찾는 거예요. 아빠 못 찾 너무 멀어요. 아니 근데 그게 독일까지 가려면 지금 그리스에서 독일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긴 하죠. 그렇죠. 인접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하니까. 계속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애들의 여정으로서는 아이들의 여정으로서는 여정이죠. 큰, 이제 두 명의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라는 엄마의 그 실체 현실 거기서 떨어져서 아빠라고 한 허상을 찾아서 둘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출해서. 그래서 그 여행길이 너무 좀 무서운 장면도 많았고 그리고 또 물론 간간히 행복한 장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암울했던 거고 음악까지 같이 매치가 돼서 영화가 좀 슬펐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결국 이제 사생아인 남매가 그쵸.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로드무비인데 그 찾아가는 여정이 어떤 인생의 여정하고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을 시작하는 힘도 이야기고 어떤 두려움을 떨치는 것도 이야기고 또 이야기. 어둠을 빛으로 빛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도 결국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라는 것이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의 부분이 오프닝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누나인 볼라가 이제 동생한테 무섭니? 그러니까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해요 오프닝에서. 그리고 또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엔딩에서는 누나가 나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렉산더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야기해줄게. 태초에는 어둠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빛이 있었어.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볼라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 항상 이야기 시작하는데 끝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아까 엔딩에서 나올 때 그 멘트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 둘의 여행 때문에 인생의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진 이야기를 만들었겠죠. 그것도 일종의 영화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똑같은 텍스트인데 이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영화를 시작했을 때에 그 이제 빛이 태초에 이제 어둠이 있었고 그다음에 빛이 있었던 얘기와 이 영화의 여정 이 두 남매의 여정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그 똑같은 이제 그 텍스트를 쓰지만 거기서 달라진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멘트 인생이 있죠. 중에 알렉산더가 이제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어차피 없지 사실. 아빠가 없잖아. 없죠. 사실 근데 없지. 그 허상을 찾아서 가는 길인데 이제 아빠에게 편지 쓰는 것처럼 우린 여행하는 중이라고. 근데 우린 여행을 낙엽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팠어요. 와. 근데 낙엽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여행길이잖아요.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근데 우린 행복해요. 여행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그 여행이라는 게 인생을 겪는 과정인 그쵸. 거니까. 그리고 다행인 건 이 둘이 그 동행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남매가. 근데 얘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아픈 거지. 그 여행길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보다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모두. 게 다 여행길이고 그 그렇게 여행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우리가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죠. 하죠. 그러면서 예.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그 침묵의 사무작 중에 하나예요. 아, 영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침묵은 신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알렉산더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차 안에서도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는 속으로 자기 독백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를 써요. 근데 그 시가 이 감독이 주고자 하는 그 감독의 얘기겠지. 감독이 이제 그 반영해서 알렉산더로 나와가지고 쭉 시를 쓰는데 아 이거는 정말로 이 카메라의 느낌도 다 시지만 이 시가 뭐 신 위에 있는 느낌. 그래서 시가 위로하고 위로해주는 그 시는 물론 자기 자신한테 나오는 힘이죠. 그 아이들 둘한테. 그래서 이 노드부비로 끝났을 때 그래가지고 다 이 어떤 그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끝났을 때에 그때 정말 빛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알렉산더가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창문에 비춰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영화라고 생각하면 아 시네마. 이 필름이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 필름에서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감독의 시선이 담기면 그게 거기에 나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어쩌면 우리한테 어떤 삶의 희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희망이 아니었나. 아, 그렇게 보실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쓰레기통에서 주운 그 필름을 그죠? 알렉산더가 주면서 말하거든요. 여기 나무가 있다고. 근데 나무가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찾잖아요. 근데 말했거든. 그 농담이야. 농담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영화의 힘이죠. 영화는 농담이든 사기든 뭐든 구체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랑 감독이랑 또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는 정말 정해질 수 없는 거니까 이것 또한 농담이고 사기 같은 것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지만. 큰 주제로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영화 자체가 농담이라고 봤을 때 그럼 영화 자체가 거짓이고 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스토리가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픽션이고 논픽션이고 뭐 있겠지만 그래서 그 농담이 그쵸.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인생이 장난이 될 수 없듯이 농담도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그 눈 오는 장면이 되게 네네네. 그 시적으로 좀 아름다웠거든요. 아, 저 장면? 네. 근데 그 눈 오는 장면을 보면 그때 이제 그 첫눈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매혹이 되잖아요. 눈에. 네. 눈에 매혹이 되는 거죠. 눈에 매혹이 되는 거죠. 아, 눈 온다? 네. 이렇게 눈에 매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남매하고 또 남편이 목매다른 여인하고는 눈에 매혹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를 이제 도망치는 그런 네. 장면에서 다 모든 얼음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지돼 이렇게 있지. 정지되어 있는데 이 남매만 뛰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 눈에 매혹된다는 거는 강아지들도 눈에 매혹이 돼요. 그렇잖아요. 첫눈 오면 미치죠. 막 강아지들 미쳐. 막 꼬리 흔들면서 운동내를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예술에 매혹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술에 매혹될 수 있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 이렇게 그 레스토랑 장면에서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 악사는 쫓아내잖아요. 말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알렉산더는 울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런 어떤 예술의 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상징적인 한 컷이었. 근데 저는 이제 눈 오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잖아요. 왜냐면 그냥 눈이 오니까 그 개가 좋아하듯이 막 꼬리 흔들면서 와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그냥 스탑이에요.
거기에 전 감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네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내려오는 장면은 눈을 움직여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가요. 살아있더라고요. 나머지 다 죽은 것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매혹이라는 단어는 물론 거기 그게 예술적인 거로 접근을 하면 함몰되는 게 완전히 거기에 푹 빠지는 게 예술의 의미거나 뭐 존재의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그 장면이 좀 불편했던 이야기는 현실적인 걸 모든 걸 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닫아놓고 오직 거기에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냥 스탑이 돼버리는 거? 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막 좀 더 막 매혹됐다고 생각한 거 저는 약간 침묵한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이제 정당한 게 감독이 의도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게 신의 침묵인 준 거지. 거죠. 네. 감독이 침묵하셨네요. 뭐라 생각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저는 무서운 장면도 많았어요. 그 블라가 강간당하는 장면에서도 네. 그 장면 정말 전 너무 공포스러웠던 게 어떻게 저런 시선으로 찍었을까. 그 큰 트럭에 그 할아버지 같은 나이 든 못된 사람이 애를 데리고 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천막이 쳐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멈춰요. 상상할 수 있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보는 관객으로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출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독이 뛰어나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씬에서 무서웠어요. 김기도 감독의 나쁜 남자도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컨셉은 좀 비슷한데. 그거는 아, 그냥 와 그러네. 있어요. 네. 네네네. 이슈가 근데 많았던 그거는 영화라. 공포라기보다는 너무 아픈 장면이죠. 너무 아프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 볼라하고 알렉산더 나오는 두 이제 그 이 어린 배우들을 신문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광고를 내서 뽑았다고 해요. 근데 예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볼라의 나이도 지금 연출하는 그 나이였어 감독이. 근데 그 씬이 너무 싫어가지고 절대로 안 찍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씬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고사를 이제 그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씬이 갔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맞아요. 좋았던. 하여튼 그 이 둘이 가출을 해가지고 그 여행길에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fiction이. 여정 속에서 이제 트럭 운전수 같은 나쁜 사람들 만나서 정말 나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오레스테스 같은 오토바이 괜찮은 오빠 사람이 있죠. 오토바이 오빠를 만나서 또 첫사랑의 감정도 느껴보고 그리고 또 기차역에서 만나는 군인은 또 이 사람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자기 갈등하죠. 욕망과 나쁠라 했는데 자기 좋아졌어. 욕망과 도덕 속에서 막 갈등을 하지만 돈만 결국은 줬죠. 선을 또 택하죠. 그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그럴 수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둘의 이제 여행이 처음엔 기차를 이제 몰래 타는 거잖아요. 하고 쫓겨나고 나중에 이제 기차표를 그렇게 해서 얻었잖아요. 당당하게 탔어요. 독일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여권이 없네. 여건이 안 돼. 네, 독일에 갈 여건이 안 돼. 내 순간순간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그 나중에 또 다른 그죠? 몰래 내리죠. 미립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미립국을 거예요. 하면. 지금 애들이 겪어야 될 인생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미립국을 할 때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보트가 있어서 이제 보트를 탔는데 네, 난민인가요? 그렇죠. 난민이죠.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 보트를 탔는데 이제 적후병을 보고서 총을 쏘죠. 그래서 죽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는 죽었다고. 반댈세. 네, 저는 죽었다고 보는데 이제 진짜 아이들이? 예, 근데 살았다고 보고 죽었다고 보고는 이제 그 감독이 열어놓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기독교에서는 왜 죽은 후에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은 뭐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장면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어디에도 없는 그 아버지를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은 이제 나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그 희망 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데 희망을 찾아갔고 또 이제 그런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영화이고 그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감독이 예, 그렇죠. 감독의 영원한 의도였고. 훈훈해지는데. 네. 감독이 이제 그 네. 그리스의 그 처절한 현대사를 이제 겪은 장본인이고, 본인께서. 예, 본인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9살인가 죽었다고 그래요. 총살당하고. 예, 총살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얘기를 사실 이제 그런 풀어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슬픈 영화죠, 맞죠? 너무 슬픈 영화 슬프죠. 너무 슬프고 두려울 정도로 슬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큰 거대한 슬픔을 보면서 작은 슬픔들을 또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것이 또 영화의 힘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저는 작은 슬픔도 만만치 않던데. 작은 슬픔도 만만치 않죠. 네, 이 감독이 또 2004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었잖아요. 와서 또 이렇게 관객들하고 대화하면서 자기는 이제 전쟁의 아이라고. 아, 왜냐면 본인이? 그리스 독재를 겪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또 2차 대전도 겪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내전도 겪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영화가 황폐하고 좀 쓸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나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다 남 수밖에 탓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그 안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이렇게 부정확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걸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볼 때는 아, 쟤네가 어디로 갈래나 하고 이제 걱정이 돼요. 감독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안개 낄 안개 때까지 속에서. 기다려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근데 너무 결국은 힘들었을 그 농담처럼 했던 그 나무를 둘은 마지막에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본인들의 나무겠지? 그게 꼭 아빠는 아니니까. 그럼요. 가지고 네. 나중에 그 안개 속으로 얘네 나무를 향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은 좀 뭔가 안개가 얘네를 좀 감싸주는 것처럼 좀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좋게 봤습니다. 그럼 우리 별점. 별점? 예. 네. 5점 만점이죠? 예. 저는 그래도 4점. 너무 무서웠던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5점. 만점이시군요. 만점. 추천해서. 네. 네네. 저도 5점 줄게요. 자, 그러면 자 구독, 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